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10월 21일 오후 4시 이렇게 지나고 있고,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분석을 해볼 종목은 위지트 서울제약, 텔콘 RF제약, 비보존제약, 면문제약, 현대약품, HLB 이노베이션, 동국산업, 휴니드 이렇게 종목 좀 분석을 해볼 거고요. 우선 위지트 먼저 좀 빠르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시장 지표, 그 다음에 지수를 좀 보면요.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상단 저항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지금 구간에서 이 상단 저항 구간을 뭔가 코스피랑 코스닥이 돌파를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 추세선을 좀 강력하게 돌파를 해야지만 여기서 위로 뚫어서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증시가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비트코인이랑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서 뭐 7월달 신고점은 그냥 가뿐히 넘기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만 조금 많이 밀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거는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조만간 지금 이제 북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와해가 조금 이제 수그러들고 나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충분히 전고점 자리 7월달 고점은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분석으로 먼저 들어가서 위지트 먼저 좀 차트 분석을 해보면요. 우선 위지트 같은 경우에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죠.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관심을 좀 받고 있고, 이제 트럼프도 비트코인을 미는 상황에서 좀 비트코인이 이제 차기 뭔가 투자처가 될 수도 있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랑 연결이 되면서 좀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위지트 같은 경우에도 그거에 수혜를 입어서 좀 상승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자리에서 여기 677원짜리만 이탈되지 않으면 8월 5일날 기준으로 한 저점 추세를 잇는 구간, 그리고 고점 추세가 낮아지는 구간에서 요런 삼각수렴으로 좀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677원짜리만 이탈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위지트라고 하는 종목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고요. 상승한다고 했을 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795원짜리까지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월봉을 좀 보더라도 하락세의 경을 돌파를 하는 월봉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1000원짜리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9월 중순, 9월 말에 좀 분석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비트코인 이슈에 동반되면서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677원짜리만 손절이 된다고, 677원짜리만 손절가 이탈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계속해서 홀딩을 하면서 800원 이상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서울제약인데, 서울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에서 저점 추세를 쭉 이어봤을 때,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그 리딩을 한번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분석도 드리고, 한번 이제 밑으로 빠졌다가 강하게 거의 2배 넘는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반등이 없이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단 추세선 자리를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 라인이랑 매수가는 3,900원에서 3,810원 요 자리만 눌림목 매수하시면 이거는 무난하게 4,000원, 5,000원 이상까지도 전 상승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고점 구간에서 세력들이 어느 정도 털고 나간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외봉에서, 그리고 일봉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대금 터진 외봉의 캔들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세력들이 털고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월봉이나 주봉 같은 경우도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고, 주봉을 보더라도 주봉에서 3,910원짜리만 이탈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5,000원짜리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서 이제 손절 라인은 3,810원 잡으시고, 목표가는 4,700원에서 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텔콘 RF제약인데, 일단 텔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미 사실은 세력들이 많이 해먹고 설거지까지 끝나서 뭐 상패가 안 당하면 다행일 정도로 차트가 조금은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들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일단은 이거를 어쨌든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뭐 대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윗꼬리에서 분명히 물리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되냐면, 여기서 지금 기준봉이 떴던 이 패동에 요 자리를 딱 저점을 잡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주가가 상패가 안 당하고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차트가 된다고 하면 무조건 이 추세로 상승 추세를 다시 전환을 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만들었던 10월 15일날 저점 자리 있죠. 584원짜리가 이 텔콘의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돼요. 여기가 이탈되면 무조건 잘라야 되는 구간이고, 사실 오늘 자리에서 이탈을 한번 했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바로 양봉으로 이
회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쳐다보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584원짜리를 이렇게 양봉 몇 개로 지지를 하면서 뭔가 저점 추세를 이런 식으로 그리는 그림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건 다시 한번 661원짜리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 700원짜리에 물려있다라고 하면 내일이나 모레 양봉으로 이 584원짜리를 지지하는 걸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한 다음에 반등이 663원 정도에 이제 전량 매도를 하는 이런 관점으로 텔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매매만 하셔야 돼요. 이걸 중장기로 매매한다 그러면은 절대 안 되거든요. 이건 상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상패 시즌에 상패될 수 있는 종목이라서 텔콤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되고 단기적인 파동으로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텔콤이랑 마찬가지로 비보존 제약 같이 엮여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제 비보존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주가가 월봉상에서 고점이 낮아지는 구간을 돌파를 하고 하락삼각 수렴을 지금 돌파한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비보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6,000원짜리까지 30% 이상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일봉상에서도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높이는 구간이 보여지고 있고, 그럼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3,900원 잡으시면 되고, 매수 라인은 4,030원 정도 요런 식의 타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요런 식의 쌍바닥 관점,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요렇게 올라가는 요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700원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다. 다만 이게 5,700원을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그 이상까지도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서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이 매물대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간다고 하면 이거는 직전 고점 8,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절대 깨지면 안 되는 가격대가 9,300원이기 때문에 9,300원 이탈되지 않으면 타점 잡아가지고 1,000원, 5,500원까지 보시고, 만약에 5,500원짜리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여기서 시세를 낸다라고 하면 8,000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보다 5,500원에서 어떤 모양으로 저항을 뚫는지 그 모습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명문제약인데,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해리스 관련주로 강하게 좀 상승을 했었고, 지금 주봉상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거래량 없이 하락하던 종목이 뭐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 이슈랑 함께 시세를 냈다가 눌렸다가 이제 거의 이제 대선 막바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사실 이런 대선주들 같은 경우는 단타성 종목이고 완전 100%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게 손절을 무조건 잡으면서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230원짜리가 좀 짧은 손절가예요. 뭐 중장기 손절가로 봤을 때 2,000원까지도 봐도 되지만 제 생각에는 짧은 손절가 2,230원 딱 보시고 매매하시면 되고, 이게 근데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늘어나면서 주가가 어쨌든 추세를 좀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져준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직전 고점 2,970원짜리까지는 한 번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내가 이 윗자리에서 물려있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 눌릴 때 물 한번 타셔가지고 추매 한번 하시고, 이 손절 라인 2230원 딱 손절 잡으시고 추매 한번 하셔가지고 반등 나온다고 하면 2700원까지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어쨌든 12월 5일인가 12월 첫째 주에 이제 대선이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선 관련주들은 조금 적극 매매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조금은 이제 대선 때 이제 이슈가 터지면서 뭔가 제로 소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지는 후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대 해리스 하면 해리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 그러면 해리스 관련주들은 뭐 다 점 하한가 가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시면서 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대약품인데, 현대약품도 이제 낙태 관련주로 해서 해리스 관련주 대장주였어요. 근데 이제 하락삼각 수렴을 지금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고 있고, 지금이 딱 손절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4,100원짜리가 손절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뭐 내일 한번 분할 매수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볼만 하고, 만약에 시세를 냈다가 눌림 줬다가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이 구름 매물대 5,000원짜리까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손절 라인은 4,100원이고 먹으면 5,000원까지 먹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가 좀 좋아서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주봉도 그렇고 시세를 냈다가 지금 눌려있고 쌍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걱정 없이 한번 매수 한번 해볼만 할 것 같고, 기술적 반등 준다고 하면 한 10%에서 15% 정도 반등 한번 먹어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HLB 관련주인데, 이 상단 저항선을 어제 자리에서 강하게 이제 장대양봉으로 금요일날 돌파를 해줬고, 이 가격대가 지금 분봉상에서 보시면 이 직전 고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 직전 고점만 이탈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절대 깨지면 안 되는 가격대는 3,590원이고, 만약에 3,950원짜리만 깨지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눌림목 타점을 준다고 하면 3,950원이 좀 매수 타점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좀 가격대가 높아가지고, 그리고 일봉상에서 이렇게
뭔가 쉬어가는 일봉이 아닌 모양으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을 한 번 더 눌림목을 뭐 시가 부근에 준다고 하면 좀 접근을 해볼 것 같은데, 만약에 눌림목 없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뭐 5,05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으나 막 탈만한 그런 구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이거는 뭐 5분봉 보면서 단타 매매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좀 많이 급격히 올라가지고 뭔가 재료가 있는 것 같은데, 바이오 관련주나 이제 HLB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일정이나 이런 이제 신약 발표로 그 주가를 너무 부양을 많이 해가지고 HLB 그룹주들은 좀 대응 잘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휴니드인데, 휴니드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북 관련 뭐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그 러시아에 파병을 뭐 했다는 그런 이슈로 최근에 이제 오늘 방산주들이 올라가면서 상승을 좀 해줬는데,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봉을 보시더라도 시세를 내고 1,500원짜리까지 시세를 냈다가 주가가 눌려 있고, 기술적 반등을 한번 하고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뭔가 횡보를 하는 모양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휴니드 같은 경우에 7,130원만 일단 이탈되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단기적인 모양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자리에서 막 바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수가 반등을 한다는 얘기겠죠. 왜냐면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방산주고 지수랑 반대로 가는 테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게 사실 이 상승 추세가 그렇게 좀 견고해 보이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위에 바로 저항이 있고, 올라가면 뭔가 음봉의 형태로 계속해서 주가가 음봉 맞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는 이 지지선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이거는 이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요런 하락처럼 요렇게 되는 쌍바닥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휴니드 같은 경우는 7,100원 정도의 매수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피랑 코스닥도 그런 이제 북한 이슈가 그렇게 썩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휴니드 같은 경우는 7,100원짜리 매수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도 7,100원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오를 것 같아서 크게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동국산업인데,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6,540원짜리가 이제 손절 라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분석 한번 해드릴 때 이 21선 부근에 매수 한번 잡아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기 10월 초에 한번 딱 정고점 떠 있을 때 분석 한번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예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내려와서 21선 딱 타점을 주고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6,540원짜리가 손절가고, 여기서 추세 반등 한다고 하면 이거는 최소 8,000원에서 8,500원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딱 매수 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빠지면 손절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지수 돌리면서 양봉으로 슈팅 나온다고 하면 무난하게 8,5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난하게 매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위지트부터 동국산업과의 차트 분석 모두 완료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